WRNG 이번 시간에는 개정 누리과정과 영유아 교사의 역할, 그리고 영유아 교사의 놀이 지원 사례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2019 개정 누리과정의 변화를 이해하고 그에 적합한 영유아 교사의 역할을 알아볼 수 있으며 유능한 영유아들이 자유로운 놀이를 통해 배움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교사의 놀이 지원 사례에 대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앞에서 살펴본 누리과정을 토대로 교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하는 부분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누리과정이 바뀌면서 선생님들은 어떤 역할을 하셔야 될지를 굉장히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지금 교육과정은 교사의 자율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선생님이 마음껏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사실은 아직은 나는 능력이 부족해 라고 생각하는 선생님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굉장히 모호하고 애매할 수 있는데 이때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은지를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토대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생님들은 영유아 중심, 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이해하셔야 하고 이것을 토대로 실천하는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학급의 고유한 특성이 드러나도록 아이들의 놀이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셔야 합니다. 우선 놀이 시간을 충분히 제공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흥미와 관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는 그동안 놀이를 중단해 왔었는데요. 이렇게 무관한 아이들의 흥미와 무관한 활동을 계획하고 실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놀이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고 충분히 놀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놀이 시간을 편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교육과정은 이미 만들어진 교육과정이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시간의 흐름도 조절하고 안에 놀이의 내용도 조절할 수 있는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임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계획한 활동 또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활동 같은 것들, 예를 들면 안전교육 같은 게 그렇겠죠. 이런 것들은 근데 무조건 자율적으로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시하되 주도는 누가? 영유아가 즐겁게 참여하는 활동으로 진행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유아의 놀이나 일상생활을 선생님이 잘 관찰해 주시는 역할 필요하죠. 그리고 이해와 연계할 수 있는 활동들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이야기 나누기, 노래, 동화, 게임 이런 것과 적절한 유형의 활동들을 연결해서 운영하는 역할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역할은 놀이를 통한 영유아의 배움을 지원하는 역할입니다. 우선 선생님들은 공간 변화를 지원해 주실 수 있는데요. 뒤에 나오는 사례에서 특히 이 부분이 보여질 텐데 흥미와 놀이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공간의 변화를 조정할 거냐, 공간을 확장도 시켜주고 축소도 해주고 그렇죠? 그리고 구석적인 곳이나 조용한 곳에 옮겨줄 수도 있겠고요. 또 놀이가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가깝게 배치해 주는 등 다양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영유아의 놀이를 따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스스로 놀이 공간을 배치하거나 변경하도록 지원해 주시면 좋을 거고요. 기존에 활용하던 공간 외에 다른 공간을 찾아보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찾아낸 공간, 놀이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공간 이런 것들을 더 좋아하고 애착을 갖기 때문에 이런 공간도 굉장히 강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계단 밑에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교실과 다른 교실 사이에 있는 어떤 공간 이런 것들도 놀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 놀이를 운영해 나가는 선생님들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놀이 자료를 지원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 놀이 자료라는 게 아이들한테는 세상을 만나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아이들은 탐색을 하게 되고요. 그 안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면서 심미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 새로운 매체들은 아이들과의 상호작용을 유발해주고 그 안에서 뭔가를 가지고 놀았을 때 성취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료를 해석하고 교사가 의도한 것도 있을 거고 또 그것과 다르게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셔야 합니다. 그런 것들도 뒤에 사례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연물과 자연 현상에 관심 가지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탐색과 관찰과 몰입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상의 사물도 중요한데요. 놀이 방법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서 아이들의 놀이를 풍부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왜 영아들이 좋아하는 그 주방용품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놀이 자료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일상의 사물 그리고 가끔은 자료 없이 놀기도 필요합니다. 예전에 EBS에서 어떤 유치원의 한 활동이 나왔었는데 놀잇감 없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아이들이 놀이를 개발하고 발전해 나가는 굉장히 창의력과 상상력이 풍부한 활동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대문놀이, 달리기, 술래잡기, 꼬리잡기 이런 거 말고 또 더 많은 것들, 자연에 나가서 산책하다가 내가 관에서 만들어낸 여러 가지 놀이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나만의 방식으로 놀 수 있도록 놀이 자료를 지원해 주기도 하고 가끔은 없애 주기도 하고 이렇게 융통성 있게 조절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교사는 영유아를 교육과정의 운영 주체로 생각하면서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공동 구성자로 인식해 주면 이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서 좀 더 잘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놀이를 주의 깊게 바라봐 주시고 또 아이들이 경험하는 감정들, 기쁨과 슬픔, 좌절, 감동 이런 걸 함께 느끼고 공유할 수 있는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겠죠. 영유아를 이해하려는 민감성, 특히 영아들은 민감한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민감성을 갖추고 놀이를 통해서 경험하는 것, 그리고 스스로 배우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좋겠죠. 또 선생님은 격려해 주시고 비언어적인 미소도 던져주시고 공감의 표정과 칭찬과 격려의 말 이런 것들을 건네면서 아이들이 놀이 잘할 수 있어, 나는 잘하고 있어 라는 걸 느낄 수 있게 정서적 지원도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또 배움이 일어나도록 질문, 교육적 질문을 우리가 발문이라고 하죠. 그리고 어떻게 놀이하면 좋을까 방법도 생각해보고 장소도 생각해보고 이런 제안들을 건네보는 등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언어적 지원도 해주실 수 있겠고요. 공간 구성도 바꿔보고 새로운 자료도 제공하면서 환경적 지원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호작용할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상호작용하면서 아이들의 놀이를 간접적 또는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 간접적인 방법이 바로 관찰하기입니다. 상호작용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놀이하고 문제 해결을 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기다려주시면서 어떻게 내가 개입해주면 좋을지 하는 것들, 시기를 신중하게 결정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환경과의 상호작용도 지원해 주시면 좋은데요. 아이들이 놀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호작용 방법은 제안하기입니다. 관찰을 했으면 이것에 기반해서 놀이를 지원하도록 여러 가지를 제안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놀이할 때 다른 친구에게 방해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교실에서 던지며 놀면 부딪힐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어떤 사소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놀잇감으로 인한 다툼이 일어났을 때 교사가 긍정적인 방법을 제안해 주어서 아이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함께 참여하기 상호작용 방법인데요. 선생님은 함께 참여해서 공동 놀이자가 되는 겁니다. 이때 아이들과의 진정한 공감과 소통이 발생하죠. 아이들이 놀아줄 때 아이들은 선생님을 바라보면서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정말 나랑 놀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의아해합니다. 문제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게 함께 참여하시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모색하기에 같이 도움을 주시면 좋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질문하기인데요. 아이들이 능동적으로 생각을 나눌 수 있게 질문을 통해서 놀이를 지원해 주시면 좋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무게를 잴 때 이걸 놓으면 너무 무겁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교사가 질문을 던져줌으로써 해결책을 모색해 나갈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정서 지원하기입니다. 놀이를 통해서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긍정 정서를 지원해 주시는 건데요. 두 가지 상호작용 다 통할 수 있습니다. 비언어적 상호작용, 괜찮아 하는 미소, 끄덕거림,
공감하는 표정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러면서도 언어적인 상호작용. 오, 그렇게 만들 생각을 했구나. 오, 진짜 놀랍다 하는 감탄을 해주시거나 와, 이거 블럭을 큰 것부터 쌓는구나. 그러면 밑에 이렇게 튼튼해지니까 무너지지 않겠네. 대단해 하면서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은 정서 지원을 받고 내 놀이에 자신감을 갖고 좀 더 놀이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교사의 역할은 놀이와 배움을 기록하고 평가하는 역할인데요. 영유아의 놀이,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것들, 여러 가지 활동들을 잘 관찰하고 기록하다가 영유아의 배움들을 이렇게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역할이 도움이 됩니다. 선생님들은 아이들한테 뭔가 알려주시고 싶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기록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결과 아닌 과정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어떻게 놀이를 하는지 하는 진행 과정이 중요한 것이지 그걸 통해서 뭘 그렸고 어떤 것들을 만들었고 하는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계획하시고 그 기록과 평가에 있어서 어떤 일정한 형식과 분량이 있겠죠. 그것들은 이제 앞으로 기관별 학급별로 자율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또 평가에 있어서 단편적인 놀이 에피소드보다는 전개되는 어떤 놀이와 일상생활 활동에 대한 이렇게 쌓여있는 기록이 되게 필요하고 이것을 총체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함께 배우면서 성장하는 역할인데요.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아이들은 선생님 앞에 이렇게 쭉 늘어서서 우리 언제 놀아요 하는 것들을 불만을 갖습니다. 이게 어떤 때 일어나는 불만이냐면 교사 주도적으로 너무 활동했을 때 아이들은 내가 어떤 활동을 하는 거지 논다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나 정리 안 하고 계속 놀고 싶어요. 선생님 다 했어요. 이제 가서 놀아도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선생님이 주는 놀이는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스스로 뭔가 할 때 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리고 뭔가 종결지었을 때 이거 부수면 안 될 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든 거 안 부수면 안 돼요. 난 이거 아직 다 못했어요 하면서 아이들의 반응이 있을 때 그런 반응들이 일어나지 않게 선생님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같이 뭔가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교육과정을 운영하셔야 하는데요. 이걸 위해서는 교사의 지속적인 성찰이 필요합니다. 교사 자신 그리고 영유아들의 역량을 신뢰하셔야 하고요. 자율성,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학급 문화를 만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각 유아와 놀이 특성을 고려하여서 놀이를 언제 어떻게 지원해야 될까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고민하셔야 할 거고요. 또 교사들이 서로의 전문성을 인정하면서 고민과 의견을 나누면서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학습 공동체를 자율적으로 구성하셔서 정서적이고 실천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역할들을 해야 나가야 하는데 그동안에 그냥 막연히 수업을 준비하고 아이들한테 가르침을 주는 교사에서 놀이를 아이 중심으로 넘기지만 스스로 같이 놀이하고 뭔가 만들어 나갈 수 있게 공감해주고 소통해주는 그런 교사로 역할을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습 공동체 시작할 때는 시작하는 느낌을 서로 공유해 보시고요. 이거는 이제 어린이집 안에서 선생님들끼리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해결하고 싶은 주제를 나누시고 공동의 주제를 하나 정한 다음에 이걸 잘 실현할 수 있는 실행 방법. 예를 들면 우리가 놀이 중심 교육과정으로 바뀌었는데 연령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이제 그룹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놀이를 전개하는 게 중요할까 하는 것들을 주제로 정하신 다음에 실행 방법 찾으시고 거기에 대한 기대를 나누는 걸로 학습 공동체를 시작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볼까요? 기회는 2번씩 주어집니다.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여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다음은 영유아 교사의 놀이 지원 사례입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이제 역할에 대한 약간 이론적인 설명이었다고 하면 실제로 놀이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교사들은 어떻게 놀이를 지원할 수 있을지 역할 요소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이 이제 영유아의 놀이에 귀를 기울이고 주목하게 될 때가 있죠. 일단 놀이가 짧게 끝나고 다른 놀이로 옮겨가서 놀이에 관심을 보이기도 하고요. 관심과 흥미를 보여서 또는 놀이 자료를 제공한 후에 놀이 과정이 궁금해서 귀를 기울이게도 됩니다. 어떤 아이는 또 혼자 놀아서 저 아이 무슨 문제 없어? 하고 놀이에 주목하게도 되고요. 선생님 생각, 내 계획과 다르게 애들이 놀고 있어요. 그때도 주목하게 되죠. 그다음에 유아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을 때 또 나는 주제대로 뭔가 전개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되지 않은 놀이를 해서 선생님들이 주목하게 되는데 이때 사실은 교사들이 간과하게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나의 계획대로만 꼭 가야 된다가 아니라 이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바로 아이들이 놀이하면서 배우는 그런 유능함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놓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발견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적합한 놀이를 개입할 수 있을지 하는 부분들을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사례는 다양한 놀이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례입니다. 숲속 하루에서 놀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펼쳐진 활동인데요. 아이들이 이제 바깥 놀이를 어떻게 산책을 우연하게 가게 되었을 때, 아이들 스스로 유발한 놀이가 동시다발적으로 3가지 놀이가 시작되는 겁니다. 맨 위에 놀이 보시면 산책하다가 숨기 놀이를 어떤 아이가 하게 되고 그러면서 한 파트의 아이들은 숨바꼭질 놀이로 가게 됩니다. 숨바꼭질 놀이라는 거는 숨어서 다른 아이들을 찾게 되는 거기 때문에 조망 수용을 함양할 수 있는 좋은 요소라는 걸 교사가 캐치하시면 좋을 거고, 그래서 숨을 수 있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 스카프를 활용해서, 스카프라는 건 사실 목에 두르고 멋을 내는 것인데 이것과 용도와 다른 사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상호작용을 나눠주시면 놀이가 좀 더 한 방향으로 확장돼 나갈 겁니다. 또 다른 아이들의 그룹은 숨어있는 자연물을 탐색하는 아이들이 또 있을 겁니다. 그러면 주도적인 탐색, 탐구를 격려해 주시면서 이런 것들도 있었네. 우리 이거 교실에 가져가서 같이 관찰해 볼까? 이렇게 확장시켜 주실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아이들은 또 나뭇가지를 하나 가지고 그죠? 손에 들고서 찍찍 그리고 다니면서 또 가끔은 친구들을 때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바깥놀이를 막 하고 있는데 선생님은 이제 마음이 급해지는 겁니다. 이제 교실로 들어가야 되고 정리해야 되는데 잠깐 전환시키려고 아이들 정서 순환시키려고 나왔는데 얘네들이 들어갈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교사의 계획은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습니다. 바깥놀이 시간이 연장되고 그죠? 그러면서 아이들이 나뭇가지로 모양을 만들 수 있게 유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함께 자연물로 모양을 구성해 나가고 그러면서 나뭇가지로 상상놀이 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거 나뭇가지를 막 쌓아놨더니 우리 옛날에 캠프 갔을 때 캠프파이어 할 때 있었던 어떤 모닥불 같네요 하면서 이제 놀이가 캠핑 놀이로 다른 놀이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두려워하시는 게 뭐냐면 어떤 놀이 관심이 시작되면 아이들을 한 방향으로 이렇게 몰고 가야 될 거다라고 이제 고민을 하시게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동시다발적으로 놀이는 진행되고요. 어떤 한 곳에서 놀이가 잘 진행되면 도움이 필요한 다른 아이들을 지원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들을 골고루 잘 보시면서 놀이가 진행되면 되는 대로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도움을 주시면서 활동을 지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살펴본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텐데요. 일단 놀이의 시작, 산책을 나간 어느 날 어떤 아이가 사냥꾼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사냥꾼을 피해서 숲속 곳곳을 뛰어다니게 되고 숨바꼭질 놀이처럼 막 하면서 스스로 관심을 갖게 되는 어떤 대상에 빠져들고 아이들의 놀이는 각자 놀이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료가 필요한 아이들 거기서 구한 아이들 있을 거고요. 특히 아까처럼 스카프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존중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일과 바깥놀이 시간 정해 놓으셨을 텐데 아이들이 재미있어 하고 몰입한다면 조금 더 일과를 조정하고 더 길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야기 나누기 안 하고 동화 안 들려주면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이 놀이를 즐거워하면 사실은 하루 종일도 연장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루 종일까지는 너무 과하죠. 그죠? 어느 정도의 한계는 두시되 아이들의 흥미에 맞춰서 시간을 잘 조절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호작용, 아이들의 놀이를 관찰하면서 필요한 순간에 스카프를 활용하는 아이한테 또는 막대기를 가지고 뭔가 구성하는 아이들한테 질문해주고 제안하고 놀이 참여하고 정서적 지원하는 여러 가지 상호작용을 통해서 놀이를 지원해 주시면 됩니다. 특히 숲은 넓고 개방된 장소이죠. 그래서 위험한 사물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안전을 항상 염두에 두고 확인해 주셔야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평가 부분에 가서 오늘 몰입할 수 있도록 하루 일과를 조정하고 바깥놀이 시간을 연장해서 운영했다라고 조정된 부분을 쓰시면 되죠. 뭐 일지. 그래서 놀이 중에 개별유아 반응, 또 놀이 중에 알게 된 것 내용들을 간략하게 기록해 두시고 이런 놀이를 지원했더니 이런 효과가 있었지 하는 것들을 반성적 사고를 통해서 하루 일과를 또 반영해 보시면 이런 놀이들도 얼마든지 교사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례라고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활동은 자료 활동의 주도권을 유아에게 준 사례입니다. 원래 주제는 봄이었어요. 그래서 봄에 할 수 있는 거 뭐 뻔하죠. 뭐 봄과 관련된 노래 불러보고 악기 연주해보고 동화 들어보고 그죠? 밖에 나가서 산책하고 뭐 가끔은 꽃 따다가 무슨 전도 부쳐먹고 여러 가지 활동으로 확장하는 와중에 어떤 아이가 반짝이 끈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 반짝이 끈이라는 건 우리가 보통 응원할 때 이렇게 들고 흔드는 끈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응원술을 아이들은 이제 반짝반짝거리니까 반짝이 놀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어떤 아이 하나가 이 장식된 반짝이 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재료가 변화되게 되는 거죠. 선생님이 이때 만약에 얘들아 나는 봄을 계획했는데 봄 활동을 해야 되지 않니 하면서 놀잇감을 뺏었더라면 이 활동은 진행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자료를 아이들이 탐색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게 됩니다. 어떤 선생님이. 그래서 반짝이 끈을 탐색하게 되죠.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이 반짝이 끈은 가만히 있질 않아요. 조금만 잡아당기면 뚝뚝 끊어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지저분한 교실 환경이 구성이 됐고요. 그럼 선생님은 고민에 빠집니다. 이 놀이 지원해 줘야 돼? 말아야 돼? 이랬을 때 지저분해져도 괜찮아 라는 마음으로 계속 지켜보게 됩니다. 반짝이 끈으로 아이들이 보물찾기 놀이도 하게 되면서 공간, 시간 이런 것들이 막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아이들은 그냥 어지르고만 놀지 않아요. 끈으로 상상놀이 하기 시작합니다. 낚시놀이도 해보고 마치 정수기에서 이렇게 술이 있는 게 이렇게 물이 쭉쭉 나오는 것처럼 뭐 정수기 놀이도 해보고 하면서 상상놀이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놀이 공간에 대해서 이거 가지고 놀아야 되는데 어느 한켠의 미술놀이 또는 조작하는 거 너무 좁아요. 그랬을 때 공간을 좀 변화시켜 줘야 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요. 그 와중에 또 어떤 아이는 이 놀이를 계속하고 싶어하고 어떤 아이는 나는 흥미가 끝났어. 이제 그만하고 싶어하는 유아도 등장하게 되는데 이때 이 부분을 조율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은 이제 확장이 되긴 됐는데 이 놀이를 종료시켜야 될 것 같은 순간이 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제안하시냐면 이 다 가지고 논 반짝이 끈을 선생님이 봉지 하나를 줄 테니까 거기다 담아보자 라고 했는데 아이들의 호기심은 또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다 담아놨더니 마치 공처럼 가볍기도 하고 막 발로 차도 되고 이런 놀잇감으로 또 변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봉투에다 이렇게 담아놓은 이 응원수를 가지고 나와서 공차기 놀이, 교실 밖으로 놀이를 확장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왕좌왕 교실도 지저분해지고 어떤 놀이로 이끌어내야 될지 막 고민이 될 수 있는데 그 흐름은 유아에게 맡기시고 교사는 관찰해 주시면서 이런 부분을 지켜보다 보면 또 아이디어가 생겨나게 되고 놀이를 계속해서 전개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가족의 날 행사를 위해서 기관에서 구입한 장식 응원수를 보고서 아이들이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때 공간을 조절하고 싶어 합니다. 놀이의 흐름에 따라서 주도적으로 놀이 공간을 어느 영역에 제한하지 않고 여러 영역을 통합해서 놀 수 있도록 제공해 주시게 되고 그러면서 환경 구성 자료였던 응원술 아마 예쁘게 꾸며 놓았었나 봐요. 이걸 가지고 그랬을 때 유아들이 관심을 보여서 이것이 놀이 자료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제공이 된 사례입니다. 그리고 하루 일과 놀이공간과 관련된 문제, 나는 영역을 더 넓히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그럼 문제를 한번 스스로 해결해 보자 하면서 이야기 나누기 시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놀이 시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일과를 조절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줍니다.
또 상호작용, 관찰하기, 질문하기, 아까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여러 가지 유형의 놀이를 지원하게 되고요. 이때 이제 선생님의 고민, 특히 초임교사라고 하면 엄두가 안 나는 활동일 텐데요. 지저분한 교실에 나는 계획안을 작성해 놓았는데 주제는 완전히 틀어져 버렸고, 그러면 이 반짝이 끈을 가지고 하는 놀이는 교육적 의의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죠. 이때 누구한테 조언을 얻으면 될까요? 맞아요. 동료 교사, 또 나보다 선배 선생님, 원장 선생님 이런 분들과 같이 학습 공동체를 만드셔서 거기에 대한 문제들을 공유하고 해결 방법에 대한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습 공동체를 구성한 사례이고요. 그러면서 이 주제, 봄과 관련된 놀이 환경이 제공되었으나 근데 이제 여기서 선생님들의 고민은 그겁니다. 그러면 놀이에서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반짝이 끈으로 가야 될까? 근데 아니거든요. 놀이를 계속 원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면 놀이는 놀이 흐름대로 가고, 그죠? 반짝이 끈을 원하는 아이들은 또 소집단으로 다른 유형으로 발전되어 가는 이렇게 여러 갈래의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이제 앞으로 자율적으로 놀이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게 된다고 하니까 평가에서도 이게 반영된다고 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수시로 그냥 월간, 주간, 계획안 수정하셔서 그러면 왜 수정했냐고 물어보시면 이 아이들의 관심과 흥미가 발현되어서 이렇게 교육과정을 운영했다라고 답하시면 되니까요. 그런 부분 그대로 평가에 반영하시고 그리고 선생님이 간략하게 놀이 진행된 거 뭐 기록하시고 이렇게 진행된 사례입니다. 여기서 보여지는 사례들은 그냥 머릿속에서 계획한 게 아니라 아이들과 실제 해보고 나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샘플로 이렇게 제공되는 사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실현 가능한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반짝이 끈을 활용한 놀이를 꼭 해야 되나요? 저도 반짝이 끈을 환경에 이렇게 제공해야 되나요?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그냥 놀이 제공하다가 그때 발현되는 어떤 방향으로 가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활동은 자료 변화를 통해서 놀이를 지원하는 사례, 흙 속의 숨은 색깔이라는 활동인데요. 아이들이 비 오는 날 산책을 하게 되면서 흙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흙 관련 동화를 듣고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화를 매체로 해서 놀이를 연계하게 되는데 아이들이 이제 흙의 특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활동을 제공을 합니다. 놀이할 수 있게끔 재료를 주게 되는데 흙과 물을 섞어보기. 왜냐하면 비가 오면 땅에 물이 떨어지면서 섞이게 되는 그 특성을 아이들이 관심 가진 거거든요.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가죠.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활동은 염색을 통해서 놀이 몰입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흙물의 특성, 흙물도 물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탐구해 보거나 흙물에다가 천을 염색하는 활동으로 가면서 놀이가 이제 염색해보고 섞어보고 특성 탐색해보고 이런 과학적인 활동으로 연계가 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물을 들여놨으면 이걸 건조시켜 줘야 되겠죠. 그래서 건조 속도와 천의 변화의 차이 이런 걸 탐구하게 되고 그러면서 아이들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흙에서 돌로 막 변화되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 인형놀이 하는 쪽으로 관심이 끝나게 되는 그런 활동입니다. 자료가 처음에 시작은 이러했는데 나중에 변화를 통해서 놀이가 확장되는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비 오는 날은 교실 안에 있기 마련인데요. 사실 비 오는 날은 밖에 나가야 되는 날입니다. 가까운 밖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산 쓰고 그죠? 우비 입고 오솔길을 산책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때 아이들이 물에 젖은 흙 색깔 관심을 보이는 겁니다. 흙 색깔에. 여기 놀이의 시작은 항상 누구로부터 시작되나요? 네, 맞습니다. 유아로부터 유아의 관심과 흥미, 호기심으로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것을 위해 선생님들이 교육적인 놀이 지원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공간, 마당을 주된 놀이 공간으로 해서 흙물을 마음껏 탐색하게 해주고 마당에 있는 양지나 음지, 차이점 뭐가 있을까 이렇게 교육적인 상호작용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료로는 뭐 광목도 주시고 흙물도 주시고 이렇게 제공해 주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흙과 관련된 아까 동화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이들과 동화를 듣고 하고 싶은 흙놀이를 같이 토의를 했고 여러 가지 상호작용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관심을 지원하기 위해서 흙과 관련된 활동을 포함해서 이제 계획을 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기록에 남기는 이런 식으로 사례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네 번째 사례입니다. 일단은 주제 안에서 또 놀이가 발현된 사례인데요. 지렛대 놀이라는 활동입니다. 자, 우선은 애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지렛대와 날아가는 블록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처음에
이제 관심은 그러한데 소란스러운 교실에서 아이들이 뭘 하고 있었냐면 자유롭게 블록 날리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랬을 때 선생님이 이거를 하지 마 하고 제안한 게 아니라 이 선생님은 니네가 날렸어? 난 그러면 그걸 좀 교육적으로 이용해 볼까? 그래서 날리긴 날리는데 이거 블록을 집어 던지면 왜 안 되나요? 재밌는데 왜 안 될까요? 안전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죠? 그리고 놀이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럼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그래서 차라리 이거를 놀이를 승화시켜서 이 블록을 멀리 날릴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아이들하고 탐색을 합니다. 그래서 탐색해보고 시행착오를 하는데 내가 내 손으로 이렇게 던질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죠? 아이들 힘으로는. 그래서 멀리 날리기 시합을 하게 되고 어떤 아이가 얼만큼 날렸는지 거리 비교도 하게 되고 그러면 과학적 탐구에서 수학적 탐구로 발전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발현적인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멀리 날리는 거는 한 번 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표물을 세워두고 그걸 맞춰서 넘어뜨리는 활동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랬다가 이제 더 멀리 날릴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지? 지렛대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탐구를 하게 되고요. 이건 아마 어떤 아이의 아이디어일 수도 있고 선생님의 아이디어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게임으로 연결이 되고 그래서 지렛대 놀이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누면서 나중에 이제 뭐가 되냐면 무거운 물체를 확 발사해서 나가게 되는 발사대 놀이로 이렇게 연결된 사례입니다. 이게 이제 자주 일어날 수 있는 문제 상황인데요. 이 문제 상황을 주제 안에서 찾아내고 그걸 놀이로 발현시킨 선생님의 능력이 대단하죠. 우리가 이런 선생님이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좀 보시고 우리 교실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재밌는 놀이로 풀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것들도 교사의 창의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놀이 지원을 보시면 일단 생활 도구를 주제로 하고 있는 활동이었어요. 그래서 과학체험관에 다녀온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지렛대 놀이가 자연스럽게 시작이 되었고요. 지렛대 블록 날리기 놀이를 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적합한 장소 어디 있지 해서 공간을 복도로 옮기게 됩니다. 자료는 아이들이 요구할 때마다 적절한 자료를 주시고 탐색하고 그다음에 제공한 거 가지고 활용 방법을 제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활동들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 나누기 활동을 하게도 되고 그렇죠. 여러 가지 일과의 다른 활동을 반영하면서 놀이를 지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 놀이 할 때 중요한 것은 역시 안전 관련 규칙이죠. 안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다른 친구가 놀이하고 있지 않은 다른 공간을 제한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로 의논하고 놀이를 안전하게 유의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보시고 관찰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치 생활도구였는데 뭔가를 날리는 놀이 쪽으로 가도 될까요? 그 방향으로 가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 하에서 아이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마련해 주시면 됩니다. 환경 구성하고 아까 지렛대도 마련해 주시고 뭔가 자료도 제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행 과정에서 유아의 실제적 흥미에 기반해서 주제를 하나씩 더 덧붙여 가시면 됩니다. 나왔던 것처럼 그냥 막연히 던지는 것에서 지렛대를 활용해 보고 목표물도 맞춰보고 이렇게 실제 흥미에 맞춰서 주제를 점점 덧붙여 가는 것도 교사의 능력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유아가 놀이 시간에 그린 지렛대 관련 표상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술 영역에서 또는 탐구 영역에서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과학적 개념 형성, 이해도, 탐구 태도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잘 교육적으로 놀이 지원이 된다고 하면 아이들의 놀이가 다양한 측면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재미있는 노래 사례들, 창의적인 사례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선생님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요소들 곳곳에서 아마 보이셨을 것 같아요. 물론 저렇게 똑같은 놀이가 우리 원에서 전개되지는 않겠죠. 하지만 놀이가 전개될 때 나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볼까요? 기회는 2번씩 주어집니다.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여 문제를 풀어보세요.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놀이 실행을 위한 영유아 교사의 역할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